청와대의 전체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일부 생각이 이제 이 현 정권 때 이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제 그 검찰에서 이제 강하게 수사해서 이 현 정부 청와대에 흠집을 내지 않았습니까? 환경부 장관이 이제 기소되고 재판받고 유죄 처벌받고 이거를 약간 좀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너네도 한번 당해봐라. 우리 이렇게 알박기 우리대로 할 테니까 임기 잘 보장해줘.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지 않나.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2부 국회 출입기자의 생생한 현장 지적이 종합신문에 안 나오고 메인뉴스에 안 나오고 부장도 모르고 데스크는 꿈도 못 꾸는 나만의 특급 정보를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털어놓는 시간, 국회 정보보고 시간 두 번 모셨는데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리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자 고정훈 기자 한번 기다려요. 국민의힘 출입하는 프레시안의 곽지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호 1번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네. 아이 우리는 뭐 냉정해요. 그 다음에 민주당 출입하는 SBS의 고정훈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뭐 취임은 안 했지만 아직 대통령 임기 남았는데 이렇게 자꾸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열받아서 회동을 취소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첫 곡이 Can't Find the Moonlight였구나. 네. 와 그런 또 기분이 안 뜻이 좋죠. 있었네. 이렇게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선거 졌다고 이렇게 네. 한순간에 이렇게. 이 역시 선거가 냉정한 거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파이터 문라이트는 사실 문재인 정부 한 2년차 3년차 때 이른바 그 문파 그 문제가 좀 핫 이슈일 때들 많이들 들었던 노래. 진짜요? 오, 난 그거 몰랐어.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제 소개만 바꾸고 취임하면은 자리도 바꿀게요. 여야. 원래 그런 거야. 어떡하겠어.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런 냉정합니다. 거. 냉정해요. 어쨌든 역시 첫 번째 주제는 그 누구나 다 예상하셨겠지만 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 신고 권력이 어제 만나려다가 못 만난 거. 그 얘기거든요. 우리 준비된 거부터 좀 듣고 올게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Embrace.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저는 이맹박입니다. 맹아. 요즘 뉴스에서 제 이름 많이 보고 계시죠? 그렇게도 목소리 나온 데는 이 정치쇼뿐이 없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뉴스 보니까는 싸면 얘기 나와요? 조만간 짐을 싸야 하나 헷갈리던데 고 기자 곽 기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리 짐을 싸둘까요 말까요? 엄중한 이낙연입니다. 저도 곰곰이 고민했던 사안이긴 하나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국민 통합의 길인지 분열의 길인지 엄중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하하하. 엄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 정부에게 인수인계 잘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모르는 거 있으면 한 라인으로 바로 전화 주시고요. 예? 어제 갑자기 왜 안 만나냐고요? 글쎄 그건 하하하하. 예. 윤석열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어제 못 만난 것은 말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제 만나냐고? 글쎄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조금만. 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 밑그림을 그린다는 인수위의 MB, 이명박 라인 인사들이 쫙 포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MB 정권 시즌2가 되는 건 아닌지 그것이 궁금한 저는 김상중하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다 신고 권력을 충돌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 회담 불발된 게 8시에 나온 거잖아요. 두 분 다 예상 못했죠. 그걸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여야 원내대표 회담 이런 거 무산된 적은 많은데 현직 대통령하고 당선인 이게 10년 만에 있는 일이니까 사실 15년. 저희는 모르는 일이고 특히 민주당은 사실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게 보니까 어제 양측에서 발표 박연미 대변인하고 청와대 대변인하고 김은혜 인수위 당선자 대변인하고 했던 워딩이 똑같잖아요.
발표한 게. 네. 그리고 지금 양쪽이 백브리핑 같은 거 안 했죠. 네. 그럼 지금 취재가 돼요? 왜 불발됐는지? 정확한 그러니까 들리는 내용들이? 얘기가 있고요. 들리는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거는 아마 음. 저쪽 청와대 쪽에서는 이철희 수석이 아실 거고 네. 이쪽에서는 장재원 비서실장이 알 건데 네. 둘 다 뭐 기자들 전화하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닌데 장재원 실장 같은 경우는 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짧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이게 무산은 아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무산 이유는 서로 확인을 안 하기로 했다. 서로 실례니까 안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 안 하기로 얘기했고. 했다고 밖에다가. 근데 다만 이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뭐 김경수 지사 사면 관련 그 사면 문제 때문에 이게 무산된 거 아니냐는 질문에 사면 결정권은 대통령한테 있고 그런 걸로 지금 충돌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약간 힌트를 준 것 같은데 좋네. 그래서 어제 원고 쓸 때까지만 해도 이게 뭐 때문이냐 뭐 사면 때문이냐 아니면 뭐 공공기관 인사 때문이냐 이게 약간 갈리는 거였는데 아침 뭐 조선신문을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인사를 가장 앞에 뒀고 특히 이제 일부 신문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시간상으로 봤을 때 어제 김은혜 그러니까 그저께 아침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그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기자들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를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아마 건의를 할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양측 간에 어느 정도 그 사면 관련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전에 보도 나오는 것도 뭐 저 청와대 쪽에서 관계자는 뭐 검토한다, 뭐 긍정적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으니까. 네, 어제 또 일부 그 시사 주간지 보도는 보면 이제 김경수 지사 사면하는데도 공감대를 잃었다 이 얘기가 당선인 측 워딩으로 나왔습니다. 익명이긴 했지만 그러면 사면 얘기는 어느 정도 그 정리가 된 것 같고 그 이후에 추가로 나온 게 결국 이제 인선 공공기관 그다음에 한국은행 같은 인선 문제인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이거는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당선인 측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름까지 얘기를 하면서 뭐 하는 총재나 뭐 감사위원, 선관위원 자리에 뭐 누구를 임명해달라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해서 결국은 그게 좀 틀어진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관측이 좀 있습니다. 고 기자 혹시 청와대 측이나 민주당 측에서는 뭐랍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랑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번 회동 결렬 원인은 뭐 청와대야 뭐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깊숙한 생각까지는 모르겠지만 나온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윤석열 당선인 측, 특히 인수위 측에서 너무 점령군처럼 행세를 한다. 이게 처음에는 청와대도 다 받아주려고 이제 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뭐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 해보자. 그리고 뭐 그래 뭐 MB 사면 그래 뭐 논의하자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한국은행 총재 뭐 인선 그래 그 가능하다. 처음에 그렇게 윤석열 당선인 측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인사권 행사하겠다라고까지가 나왔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리고 또 기분 나빴던 것 중에 하나가 김경수 이제 전 경남도시지사의 이 사면을 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카드를 박근혜 전 대통령 할 때 같이 안 해주고 이걸 남겨놨다. 이렇게 뭔가 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꼼수를 쓰는 사람처럼 자꾸 윤 당선인 측에서 묘사하고 권성동 의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한 얘기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언론에 흘러나오니까 어느 순간 좀 임계치를 넘어서서 청와대 쪽에서 화가 나고 좀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령군처럼 행세한다. 우리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맞는데 뭘 자꾸 이렇게 감나라 대추나라 뭐 하나만 두 개만 하면 됐지 세 개 네 개 다 달라고 하냐 이런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왠지 파국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면 약간 감정이 상한 거면 양쪽도 보면 서로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무사는 아니다 이런 거 보면 물밑에서는 또 조율을 다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리해서 만나려고? 아닌가? 감정은 제가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을 확률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감정은 상했겠지. 당연히. 근데 이걸 뭐 완전히 파토를 내기는 그런 게 너무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청와대 쪽에서도 어쨌든 새로운 권력하고 이렇게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당선인 측에서도 어쨌든 이게 국민 통합 그다음에 지금 대선도 아주 박빙의 승부가 났기 때문에 이 국민 통합을 지금 주요 그 당선인의 의제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 지금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모양새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 뭐 다음 주 정도에는 다시 회동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예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 만나면 이거 진짜 어려운 예측인데 그 인사권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정리될 것 같아요? 그거는 미안합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당선인하고 지금 문 대통령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뭐 여긴 둘을 하고 뭐 얘는 이래서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이전 단계에서 이제 그 장재원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이 라인에서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이 된 상태에서 아마 회동에 임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건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형식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초까지 임기니까 법적으로는 사인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이제까지 관례를 보면 아무래도 당선인 측 의사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당선인한테 권한을 줬다는 보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것 이제 같아요? 여러 가지 자리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청와대가 처음에 동의를 했던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치적 민감도가 높지 않은 자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렇죠. 한국은행 그리고 총재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감사위원이나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청와대가 기존에 굉장히 민감해했던 자리거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있고 또 선관위에 또 뭐 여러 가지 중립 논란도 있고 해서 그래서 협상을 좀 계속 진행되고 소통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쉽게 장담하지 못할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강행 처리도 이 두 사람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좀 과거 사례랑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인수위가 와서 이제 후임 대통령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만나서 대화하는 자리가 사실 정권이 완전 교체될 때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 역사 때 김대중, 김영삼이 만났을 때인데 이때는 IMF도 있고 둘이 이제 정치적 동지가 예전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크게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때 이렇게 정권 교체 때 요때는 뭐 탄핵이기 때문에 둘이 만나는 경우가 아예 없었고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났을 때인데 그때 정말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정부 조직법 그거 하나 놓고도 한 달 동안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이명박 새로운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대로 안 갔어요.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았고 그래요? 몇 개는 해양수산부는 폐지해주고 가지고. 여가부랑 통일부는 결국 폐지를 못한 채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합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안 된 채로 그냥 갈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저도 뭐 옛날에는 기억 안 나는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당시에 그 신임 경찰청장 임명하는 거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당선인 뜻을 받아서 이제 해서 원하는 신임 경찰청장 임명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탄핵 때는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렇죠. 황교안 권한대행이 또 법에 정한 목소리 흉내를 못 내겠네. 법에 정한 임기대로 이렇게 임명을 하겠다. 그랬더니 당시에 이제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이게 말이 되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길래. 맞습니다. 네. 그럼 과거 사례로 보면은 아무래도 미래 권력한테 좀 청와대는 그건 좋은 거 아닌가? 청와대의 전체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일부 생각이 이제 이 현 정권 때 이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제 그 검찰에서 이제 강하게 수사해서 현 정부 청와대에 흠집을 내지 않았습니까? 환경부 장관이 이제 기소되고 재판받고 유죄 처벌받고 이거를 약간 좀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너네도 한번 당해봐라. 우리 이렇게 알박기 우리대로 할 테니까 임기 잘 보장해줘.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사면 얘기 좀 해볼게요. 근데 그 누구지 윤석열 당선인은 사면할 거면 만약에 임기 시작한 다음에 8.15 때 사면하면 되지. 굳이 뭐 지금 건의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뭐 일단 대선 과정에서 윤당선인 본인이나 지금 인수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후보나 본인이 당선되면 바로 형 집행 정지부터 건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고 뭐 그래서 지금 좀 그 서둘러야 되는 이유도 현실적으로 있을 거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이제 굉장히 뭐 51대 49도 아니고 거의 뭐 0.몇 포인트 차이의 치열한 박빙 대선이었기 때문에 그 당선인이 새로운 신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사면부터 하는데 거기에 이제 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된다. 이게 정치적으로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관측이 있고요. 역시 폭탄 돌리기구나.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냥 제 개인 생각은 예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든 김경수 경남지도 저는 다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나올지 8.15에 나올지 성태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상이에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사면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지금 위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김경수 전 경남지도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만약 김경수 정치자가 지금 나오든 아니면 8.15에 나오든 성탄에 나오면 민주당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게 궁금해요.
사실 이제 왜냐면 사면 복권까지 다 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바로 다- 정치적 제기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향후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셈법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재명 전 이제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 그냥 참패를 한 게 아니라 진짜 아슬아슬하게 0.73% 포인트 차이로 아쉽게 진 거잖아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좀 이게 그 후보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개파도 조금씩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친문의 적자라고 하는 김경수 전 도지사가 정치적으로 복귀를 한다. 복귀한다. 이러면 진짜 여러 가지 셈법이 복잡하게 되는 민주당 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저기 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재미있어질 것 같긴 한데 또 민주당 한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김경수 도지사를 굳이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의견도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진행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김성주 지사가 나온 이후에 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어디로 갈까 그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워낙 거물이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위 얘기 하나만 좀 더 해볼게요. 오늘 뭐 지금 속보 나온 거 있죠? 조금 전에 8시 반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던 나머지 3개 분과 인수위원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름만 간략하게 불러드리면 경제 2분과는 이창희한 카이스트 교수가 관세를 맡았고, 그다음에 왕윤종 유은왕 교수 이제 이런 그리고 그 우주인 출신인 고산 그 창업 기업 대표 이런 분들이 경제 2분과 위원으로 들어갔고요. 과학기술교육분과에는 박성중 의원이 간사를 맡고 그리고 김창경 남기태 교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이미자 의원이 간사를 맡았는데 그리고 안상훈 의원과 이제 백경남 박사 이렇게 들어갔고 특이한 거는 김도식 그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이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들도 발표 난 것 같던데. 네, 이제 당선인 대변인하고 별개로 인수위원회 대변인단을 따로 발표를 했는데요.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제 신용현 전 국민의당 의원이 그 선임이 됐고요. 그 수석 부대변인 2명은 그 원일이 전 SBS 기자하고 최지연 변호사 이렇게 2명이 임명이 됐습니다.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사회복지문화분과의 김도식 그 정무부시장이나 그 신용현 그 인수위 대변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때 옛 국민의당 2016년 국민의당 때부터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그 같은 당을 했었던 뭐 정치적인 동반자들이죠. 알겠습니다. 인수위에 근데 MB 라인이 강하게 포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많긴 많더라 진짜. 그렇죠. 근데 그게 안 그래도 어제 그래서 일부 조간들이나 언론들에서 뭐 그 외교안보는 MB 라인, 뭐 경제는 박근혜 라인, 뭐 이런 취지의 뭐 그 제목들을 뽑아가지고 부도를 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금 이제 10년 만에 정권 교체다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뭐 공직을 맡았던 이제 말하자면 범보수 진영에서 전체적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뭐 외교안보 정책이든 경제 정책이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게 사실 있진 않거든요. 그렇긴 하죠. 근데 그러면 사실 이게 뭐 특별히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뭐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당선인의 철학과 잘 맞는다 이것보다는 당선인 주변에 있는 인물, 이제 특히 키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를테면 외교안보 분야 같은 경우는 김성환 차관이 당선인과 가까운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김성환 차관 같은 경우는 MB 정부에서 봉직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위주로 팀이 짜지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 분야는 지금 당선인과 가까운 지금 경제 참모로 꼽히는 게 뭐 추경호 의원이나 아니면 저기 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은 다 박근혜 정부 고위직 출신. 그렇구나. 때문에 아마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뭐 특별히 이제 뭐 우리는 MB 외교 정책은 좋은데 박근혜 외교 정책은 우리랑 안 맞는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 사장을 누가 가냐에 따라서 밑에 이제 임원들 바뀌고 이런 거 비슷한 건가? 특히 이제 그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래 자기랑 이제 안면이 없는 사람을 새로 발탁받아서 중책을 맡기는 경우보다는 기존에 인연이 있는 사람을 그 활용해서 뭐 아니면 최소한 그분한테 소개를 받든가 이런 방식으로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비대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 어제 보니까 저 더미래? 여기가 86 의원들의 중심이 된 맞습니다. 더미래가 성향이 친문이에요? 비문이에요? 친문 성향이 좀 강한데. 친문 성향이. 그런데 거기서 윤호중 원내대표 비토론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근본적인 궁금증. 윤호중 원내대표가 좀 공동 비대위원장이 친문입니까? 친이재명입니까?
친문에 좀 가깝고 친이해찬에 훨씬 좀 가까운데. 친이해찬에 가깝다. 예. 그럼 또 친이해찬은 또 이재명 후보를 밀어줬으니까 예. 친이재명 아니냐 한데 뭐 사실 지금 민주당이 개파로 뭐 구분하는 건 좀 뭐 무의미한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권력이 있으니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 윤호중 원내대표가. 근데 이제 더 저기 어디죠? 더 미래에서 맞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이렇게 비토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개파에 따라서 응. 뭐 윤호중 비대위를 비토를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좀 불만을 가진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의원총회 할 때도 의원들의 한 88알 정도가 공감을 했다고 해요. 아니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선거를 이끈 지도부인데 그 비대위를 이끈다? 아 이게 패배 책임이 있는데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쇄신이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지방선거 이길 수 있겠어? 이런 공감대가 있었는데 근데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윤호중 그 비대위를 비토하지 못한 바꾸고 의결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대안이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윤호중 말고 외부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이 급한 시기에 2달도 안 남은 선거를 앞두고 누굴 데려오느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비토만 하고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막 함부로 하진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좀 경고 차원에서만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윤호중 비대위로 지방선거를 치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나만 할게요. 선거 패배 원인에 대해서 문정부와 민주당의 실책, 실정 여기에 방점을 두는 의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 개인에게 원인을 두는 의원들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해서는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의견이 대세기 때문에 특히 보면은 그 서울 표심 같은 거 보면 뭐 거의 부동산 값 오른 것과 거의 표가 비례해서 윤석열 당선인한테 갔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잘했다. 현 정부가 부동산에서 실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크의 정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정현, 곽지현 두 분이었어요. 감사합니다.